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들도 완성하지 못한 6세대급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F-21의 최종 버전이 5.5세대 전투기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블록3의 개발조차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그 이상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세대기 개발을 발표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견제하며 깎아내리기 바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과 6세대기 개발을 위한 협업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엔진 개발 공동협력에 더해 각종 체계를 함께 개발해 203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6세대기 개발의 중심에는 F9 엔진이 있습니다. F9 엔진은 엔진 입구 지름 1m, 길이 4.8m, 자체 중량 1.2톤으로 F21 FS인 F119 엔진보다 600kg이나 가벼우면서 추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인 엔진입니다. 일본은 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강력하고 빠른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 중인데요. 일본이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에서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할 때 일본은 6세대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의 차세대기 계획에서 현재 제대로 공개된 것은 엔진의 설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난 것을 만들겠다며 초고가의 최첨단 장비로 설계를 짜다가 정작 실물은 결함투성이를 내놓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할 게 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과거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F2를 야심차게 개발했으나 결과물은 우리 군의 KF-16과 비슷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3배나 비싼 애물단지였습니다. 2019년 항공자위대 소속 F2는 해상에서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 바닷속으로 침몰되기도 했으며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경에는 비행 중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나가 긴급 착륙한 바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는 보통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결함이라며 F2 전체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싸게 만든 전투기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추가 양산을 중단시켜 자신들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전례로 볼 때 계획만 거창한 일본의 F3가 성공할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하는 F3는 개발 난이도가 F2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5세대 개발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쩔쩔매는 6세대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한국 6세대기 개발 계획은 일본과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 블록2를 낸 뒤 미리 준비해둔 내부 공간을 활용해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인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뒤에 국산 엔진 개발 레이더 무기 도입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 등을 통해 6세대기에 쓰일 기술을 제한적으로 보유한 5.5세대기로 개량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가오리 X, 멈티와 같은 유무인 항공기술을 이용해 전투 조정사가 무인 항공기를 통제해 함께 작전하는 기술은 이미 70%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무인 스텔스기 개발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들이 유무인 복합 전투 계획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술 축적에 따른 자신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10년 9월에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시험 발사를 끝마쳤고 현재는 차량에 탑재할 50kW, 1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로켓 요격 실험을 성공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ADD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국산 엔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가오리 X에 탑재할 터보팬 엔진을 상당 수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6세대기에 들어가는 극초음속 엔진에 쓸 추진체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극초음속 무기 하이코어의 추진체인데요. 하이코어의 엔진은 듀얼 모드 스크램 Z 엔진으로 전문가들은 매년 시험 발사를 통해 듀얼 모드 스크램 Z 엔진의 성능이 입증되면 극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6세대기 개발 능력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JSF 프로그램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함께 개발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도 사용하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F-35의 원래 목표는 강력한 하이급 단발 스텔스기가 아니라 싼 값에 쓸 수 있는 저가형 로우 미들급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하이급이 됐으니 개발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가격을 낮춰주기는커녕 공동 참여국에게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면서 개량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분노한 공동 참여국들은 자체적으로 6세대기 개발을 각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은 기술 개발에 중복 투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동맹의 총 전력이 크게 감소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던 서방의 힘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에 맞서는 동맹에게는 적절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만약 이들의 힘이 더 강해질 경우 미국이 한국의 6세대기 개발을 돕는 것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기술 회사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보고 실현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낼지 몰랐다고 탐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와의 공중작전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가오리는 무인인 만큼 KF-21을 대신해 위험한 전투를 하게 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6세대를 위해서는 레이저포를 장착하는 핵심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노력이 있었던 만큼 미국도 2040년을 목표로 한 완전 6세대 전투기를 한국도 끊임없이 독자 기술로 따라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과 영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본보다 나은 상황이며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편 세계 여러 군사 강국들의 6세대기 개발 계획은 현재 모호한 스펙과 난잡한 협력 관계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전투기 수-5257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며 우수한 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6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수-5257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6세대기 역시 개발은 하더라도 양산을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개발을 추진한 미국을 제외한다면 가장 먼저 6세대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의 전 세계 주문이 이어지고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KF-21 성공에 따라 한국산 군수 물품이 더욱 주목받게 되고 군사 수출 강국이 되는 흐름도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